네. 아무튼 요런 상황이네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갭이 1억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서울에 갭 1억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저는 내기 안 하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에 갭 1억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서울에 갭이 1억 6천에 있었습니다. 네. 매매가 16억인데 전세가 14억 6천입니다. 네, 코코롱님은 없을 것 같은지. 네, 다른 분들은요? 네, 구명선님께서 잘못된 것 같음. 자, 혹시나 내가 서울 아파트 너무 갖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아까 그 아파트 행당동 저기 서울숲 프로죠. 매수하세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400세대 이상으로 있어요. 서초 2호빌, 유니빌, 디오빌.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갭 1억의 공통점이 뭐예요? 갭 1억의 공통점. 네? 주복이죠. 자, 말씀 들었습니다. 용적률 점수 높다고. 이게 미슐랭 5스타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층. 자, 100평이 있으면요. 연면적이 100평으로 연면적이 900평이면요. 용적률이 9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어요. 자, 바닥 면적이 100평으로 9층을 올리면요. 그게 용적률 900%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연면적은요. 1층, 2층, 3층, 4층, 5층부터 9층까지의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거 있죠? 그거를 내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뭡니까? 건폐율. 자,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건폐율이라면요. 건물의 면적들의 바닥 면적들의 합이에요. 네. 건폐율이 뭐 20%입니다 하면은 100평 중에 20평만 100평 중에 20평만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곽 지역에 카페에 가면은 넓은 잔디밭이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가 보통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그 안에 있고요. 자연 녹지 지역의 뭐 지목은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거고,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자, 주상공록 있어요. 일단 도시 지역이 있고요. 도시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시 지역과 있고 도시 지역, 도시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도시 지역 안에는요. 주상공록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 거예요. 주상공록.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은요. 그 다음에 이게 보생자에서 보전지역, 그 다음에 생산 보관자인가? 관리지역이고 보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다 외웠어요. 시험 치기 위해서. 네. 자, 아무튼 간에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20% 규모로 건폐율이 20%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네이버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카페에서 엄청 넓은데 와 건물은 1000평 중에 2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800평은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뭐 잔디밭 이런 거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 상장한다는데요. 3% 투자를 뭐 3,000억인가요? 300억인가요? 3,000억인가 받았다 했죠? 네. 트리마제님, 행당숲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물리는 거죠. 뭐 작살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성윤님 반갑습니다. 자, 오제 맙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요 1억짜리가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거 투자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보시면 레미안 서초 유니빌 이렇게 있습니다. 전세가 매매가 붙었습니다. 갭이 3,500이에요. 여러분 오피스텔 모아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는 니나 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니 혼자 하고 오피스텔 모아가세요 그런 건 니 혼자 해라. 우리는 안 한다. 여러분 이 주선생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무엇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요, 잃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뭡니까? 내가 사기 쉽고요, 팔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직역도를 말씀드립니다. 사기 쉽고 팔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닌 남이 사기 쉽고 팔기 쉬운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토지 10배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10배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2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급매가 나오면요, 그래도 중개사가 알아서 팔아줍니다. 그런데 토지는요, 실질적으로 중개사가 근처에 없는 토지도 있다니까요. 그럼 내 마케팅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팔기가 쉬울까요? 자, 토지 투자 고수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요, 그분들은 상승할 토지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 있습니다. 고수들. 이분들은 토지를 가공해서 팔아요. 네. 가공해서 판다니까요. 이쁘게 가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근데 토지가 내가 본 토지가 요런 거예요. 이렇게 도로로부터 움푹 들어간 거예요. 한 3m 정도. 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평평해요. 평당 얼마? 40만원. 네, 평. 근데 여기는요, 25만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자, 제 같으면 무슨 땅이 꺼졌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토지 고수들은요, 요 땅을 성토를 하나요? 매립을 하나요? 땅을 흙을 덮어가지고요, 네, 성토하죠. 네, 이거를 메웁니다. 메우면은 25만원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토지를 제가 보러 다닐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뭐를 할 건가? 네, 저는 뭘 할까요? 이거 안 해요. 저는 오로지 아파트만 합니다. 주선생님, 그러면 아파트 될 것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 그런 것도 투자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도요,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매우 침체, 하락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시기, 아파트도 안 올라가는 시기, 그런 시기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어두운 시기예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재개발에 몸테크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재개발은요, 오로지 투자적 수요예요. 투자적 수요가 강합니다. 왜? 거주하지 않고 갭으로 사든 대출 내서 사든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재개발 구역 안에 단독주택이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매매가 대비 50%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요? 현금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4억짜리인데 재개발 프리미엄이 1억 3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매매가 4억입니다. 네. 간평가가 2억 7천이라는 소리겠죠. 물론 비례율까지 하면 그렇게 비례율은 생각 안 할게요. 비례율은 100일 생각할게요. 자, 간평가 2억 7천에 프리미엄 1억 3천 붙어가지고 매매가가 4억입니다. 4억짜리 내가 재개발 투자를 했어요. 대출 얼마 나옵니까? 2억 나와요. 그럼 실투가, 투자금이요, 2억 들어갑니다. 2억 들어가요. 물론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는요,
더 싸겠죠. 물론 그리고 그 지역에 똑같은 피가 1억 3천이지만 간평가가 작은 것은 피가 좀 더 비싸요. 네. 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평가가 싼 거는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드는 대신에 피가 살짝 비싸고 매매가 저렴하죠. 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그런 빌라는요 60%에 70% 나온다고 해요. 네. 그것도 지역만 다르겠죠. 저는 비규제 지역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자꾸 시비 걸면 안 돼요. 네. 제 말은 뭐다? 재개발이라 해서 무조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곡소리 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아파트만 위주로 보시고 이 아파트의 흐름을 내가 캐치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은요 사업 시행인가 났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한 거, 하락기라서 그런 거를 매수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조합 설립되는 곳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잭팟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자꾸 요행을 바라려고 하면요 실패를 하게 돼요. 요행은요 여러분 요령입니다. 땡기, 네, 땡땡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투자는요 무조건 정석입니다. 정석 플레이를 들어가야 돼요. 옛날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정석 테란 김정민 해가지고 뭐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임요만 아시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석, 수학의 정석, 홍성대 저자, 네, 그런 거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뭐다 그 책만 파면은 어떤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만 하세요. 아파트 시세 흐름과 아파트 변동만 알아도 우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투자하기 매우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겐로님께서 안녕하세요. 부산 연산하늘채 청약 당첨 포기하고 매수 시계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준생이 유튜브 매일 보고 있어요. 뭐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어차피 기회가 잘 오고요. 본인이 청약 당첨 포기한 게 로얄도 로얄층인가요? 좋지 않은 매물인가요? 네, 층 방향 뭐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요? 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요새 참 이름은 참 이쁘게 짓는 것 같아요. 네,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계약을 해야 할까요? 네, 연산 하늘채 재개발 위치는 알고 있던 터라 입지가 좋다는 생각이 역시나 없고요. 어쩌고저쩌고. 네, 고층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가볼까요? 주복인가요? 주복? 오피스텔 들어가 있네요. 주복이네요. 네, 안 하기 잘하셨어요. 네. 자, 입주시기 2025년 8월 예정. 더 큰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근데 청약의 기회가 날아갔으니까는 이제 청약은 또 못하겠죠. 네, 조정 지역이 풀려야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거 안 나오나? 네, 홈페이지 X 사업 안돼 사업게요. 네, 입지 환경 보고요. 여기가 연산역 근처에 있고요. 완전 연산역에 붙어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 네, 허니버터님 청약이 제일 싸지는 않아요. 네. 여기 보이시죠? 돋보기가 나와 있네요.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 이렇게 여기가 있습니다. 네, 주상복합인 것 같고요. 네, 오피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상복합이겠죠. 네, 여기에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년 연말에 레이 카운티 들어섭니다. 네, 여기 근데 분양가 얼마예요? 분양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찾아보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84 타입이 분양 가격이 자 6억부터요. 저층 6억부터 7억 3천까지 있습니다. 네, 뭐 금액대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데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주복이잖아요. 주복.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포기했으니까요. 더 큰 기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낀 계약금을 가지고 어딜 들어가야죠? 땡땡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땡땡 지역이 다 어디신지 아시죠? 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제 방송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면 다 압니다. 네. 위에 대하청 올려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니까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내일은요, 공개 방송을 하지 않고요.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멤버십 분들은 이따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 좀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 내일 본인의 자세한 포트폴리오 상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세히 좀 남겨주시고요.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하고요. 현재 내년 땡땡 지역,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터디 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골드 멤버십도 많이 가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자본주의가입니다. 자본주의가예요. 제가 이렇게 멤버십도 등급을 나눈 이유가요. 결국은 그런 게 있어요. 무작정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전 심어드리고 싶어요. 톡방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작정 매물 추천해달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도록 스스로의 셀프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네. 매주 과제를 드리고. 자랑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언젠가는 저도 오프라인에서 마음껏 강의를 할 겁니다. 네. 강의를 할 거고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매일같이 찾아뵙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정말 절호의 매수 타임이 왔을 때 저는 그때는 정말 클래스 101이나 그런데 강의를 올릴 거예요. 네, 강의를 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사야 돼요. 네. 영끌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돈을 모아야 됩니다. 본인의 목돈, 그리고 내가 익절한 것, 그런 금액으로 가지고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언제 온다고 했죠? 자, 부동산 바닥이 오는 시점이 언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제가? 바닥이 오는 시점, 바닥이 시작하는 시점. 자, 부동산의 바닥이 시작하는 시점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면요, 완화가 된다. 그때부터는요, 바닥을 다지는 시기구나.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야, 미셸님,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시니까요.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네. 제 방송을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기준이 생긴다니까요. 왜? 제가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 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먼떨 만떨 여러분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질문 계속 하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네. 싼 게 제일 낫다. 하지만 가치도 싼 걸 찾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잔상이 남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 유튜버 방송을 보더라도 저 인간 되도 않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나만의 곤조라고 하죠. 기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윤준호님, 전 대구에 살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대구에 혹시 부동산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몇 채를 갖고 계신가요? 한 채를 갖고 계신가요? 실거주하는 한 채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본인의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이런 것도 한번 적어주세요.